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시는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이 내일쯤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 수순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앞으로 만나볼 이 재판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를 위해서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거 아니냐. 오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정민영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한테 3억 원 추가로 받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시는 대가로 받은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시는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오늘 증언 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뒷돈, 김용 전 부원장이 뒷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계속 재판 과정에서 180도 다른 양측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중간 전달자를 알려진 정민홍 변호사가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의 5번째 공판에 나왔습니다.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이 얘기, 약 가져왔다, 농담 섞인 말로 돈을 전달했다. 이게 오늘 진술 내용 중에 증언 중에 핵심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직접적으로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포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물의 전달자가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상당성을 상당히 많이 높게 봅니다. 구체성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공방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은 지금 전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전달했다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정민용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성남 도계공에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 대장동 사업에 어떤 실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거를 운영한 있고 또 남욱 변호사하고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제 돈을 만들어서 이 지금 이제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줬고 정민용 변호사가 바로 이제 지금 유동규 씨에게 전달했고 유동규 씨가 이 돈을 김용한테 전달한 이 과정들을 이제 쭉 이제 이 과정도 있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욱 씨한테 돈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동규에 전달했는가? 바로 1억 원짜리 상자를 만들어서 아 형님 이게 약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예. 약 가져왔습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돈의 전달 과정 그 전달 때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재판에서 진술한 겁니다. 예. 그만큼 이 돈이 실질적으로 김용 씨한테 갔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저는 어떤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이 남욱 씨가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아마 앞으로 재판부가 상당히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좀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때는 2021년 4월 말에 남욱 변호사가 뒷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 씨가 골판지 상자에 담긴 쇼핑백을 전달하고 형님 이게 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진술한 정민영 변호사 약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전달했고 이따 용희 형 아마 김용 전 부원장 얘기하는 거겠죠. 유 전 본부장이 이따 용희 형이 올 거야라고 했습니다. 장소는 유원홈디스 사무실에 김용 전 부원장이 10분 정도 머물렀는데 김용 전 부원장이 머물렀던 그 시각 1억 담긴 쇼핑백이 김용 전 부원장이 떠나면서 사라졌다. 이게 지금 정민홍 변호사의 증언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유리로 된 흡연실에 들어가서 김용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봤다. 파란색 점퍼, 사파리를 입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들, 이런 게 좀 신빙성을 더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는 사유입니다. 첫 번째로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뭐
물적 증거는 없이 진술밖에 없지 않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물적 증거가 없고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사건에서 돈을 준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아예 판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준 사람이 진술했을 때 그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 유죄로 다 인정이 돼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충분한 증거들이 수집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판례도 1대1로 은밀하게 줬을 때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그 판례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는 돈을 마련한 게 순차적으로 굉장히 여러 명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굉장히 중첩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또 돈을 마련할 때 어떤 회사들하고 업계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뒤로 뒷돈을 받아 가지고 뇌물로 제공할 돈을 만드는 그 경위까지도 계약서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서류 증거들 이것도 물적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굉장히 많은 사건인데다가 그 증언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신빙성을 깨트리기 위한 작업을 거치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때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통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였습니다. 몇 분간 머물러 있던가요? 10분간 머물렀고 그 1억 원을 제가 전달했는데 그 백이 사라졌으니까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파란색 사파리 입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정된 게 아니라 변호인 추궁할 때 바로바로 튀어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신빙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 법리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도 과연 뇌물을 받은 사람을 음해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럴 이유가 없다라면은 그냥 신빙성이 인정이 돼 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쭉 연결된 각기 따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계약서가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할 때마다 구체성이 더해지고 신빙성을 높이는 구체적 알겠습니다. 사실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재판부에도 심증이 강하게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하나 더요. 네. 그 김용 전 부원장 측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이 뒷돈을 받았다는 이런 혐의 증거들은 유 전 본부장 한 명의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민용 변호사가 이 돈 주는 걸 직접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1억 쇼핑백이 김용 전 부원장 있다가 없어지니까 사라졌더라. 이것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 전 본부장 말고 중간 절탈책이 또 한 번 이런 진술을 했다.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뇌물 사건도 이거에 빗대가지고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심지어는 뇌물을 준 사람이 돈 마련할 때 공무원 걔가 자꾸 돈 달래라고 했던 것도 참고인 진술로 증언으로 와가지고 부합하는 사정으로 법원에서 설시한 것들도 많이 확인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정민용 씨는 약 가져왔습니다라면서 약 상자에 든 돈을 전달했던 거 이건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갖다 주니까 유동규가 김용 씨랑 10분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돈을 건네준 게 사라졌다라는 예. 거는 다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돈을 주는 그 장면에선 유동규, 김용 두 명밖에 없었다 치더라도 예. 이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은 굉장히 앞뒤가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 돈 주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증언 가치는 있다. 또 하나 있어요. 5번째 재판에서. 이거는 아까는 2021년 4월이었다면 2달 뒤인 2021년 6월 6일입니다. 정민용 변호사 거주지 지하 주차장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가 또 한 번의 가방을 전달했고 정민용 변호사가 자신의 배낭에 옮겨 담았다. 정민용 변호사의 배낭이 유동규 전 본부장 집에서 발견됐고 이런 돈의 흐름, 그러니까 1억을 받고 추가로 5억 원 되는 이 과정도 정민용 변호사가 진술했다. 근데 반면에 김용 부원장 측은 전혀 돈 받은 적이 없다. 여러 정황, 뭐 이쪽에 여러 진술에도 일단 100%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서 얘기했던 지금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나와서 그 사무실로 찾아와서 본인이 본 것 같다라고 이제 진술하죠. 근데 통유리는 아니고 이제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의 신빙성,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도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뭐 좀 폭소를 자아낸 부분도 있었죠. 돈을 여기 안주머니에 불룩하게 넣고 갈 수 있냐? 과연 재판부가 봤을 때 그게 말하자면 정치자금 아니면 뭐 뇌물 자체를 보이게끔 티나게 하겠냐? 이런 부분들이 시연할 때 방청객도 없고 재판부도 좀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정민용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 그러니까 그 부장판사께서 질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정민용 씨가 이 검찰에 진술을 할 때 돈을 준 걸 직접 봤냐? 못 봤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그 사무실에서 돈 박스가 없어진 것 같으니 가져간 것 같더라. 그러면 나가는 걸 봤냐? 못 봤다. 왜? 블라인드가 있어서 다리만 봤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검찰이 진술한 게 맞냐? 이게 재판부가 지금 정민용 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민용 씨가 정말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결국엔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그렇죠.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 그다음에 정영학 씨의 진술의 신빙성인데 따지고 보면 지금 검찰 조서에 보면 오늘 조병구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 조서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그러면은 검찰에 가서는 돈을 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가져간 것처럼 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들어오면서 나가는 과정을 다 본 것이 맞냐?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냐? 똑똑히 뭐 봤냐? 이걸 이게 얘기하는 이제 거죠? 재판부에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본 것은 아니다. 근데 다리만 봤다.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진술했냐? 그래서 재판부는 지금 현재 정민용 씨에 대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다.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증언 부분이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면 분명 당연히 그게 증거로서 채택이 되겠죠. 예.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5차 공판까지 봤을 때는 지금 뭐 6억 얘기 나오고 뭐 배낭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내용보다는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죠. 이런 예. 부분으로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6억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평론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정민용 씨, 남욱, 유동규 이들이 한패가 돼서 나름대로 검찰과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검찰과 그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술을 맞출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본인들끼리도 말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주장하지만 예. 재판부가 그거는 판단할 것이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재판부는 이게 검찰의 회유냐 아니면 당신들끼리 입을 맞춘 것이냐 이거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가 팩트 하나만 덧붙이자면 재판부가 물론 유 전 본부장이 뒷돈을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가 좀 불룩했다, 어색했다는 얘기를 하도 했지만 돈 뭉치요. 다만 그게 불가능하진 않다. 이런 말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재판부가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판단한다는 것이죠. 뭐 폭소 자체가 뭐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진술의 신빙성을 얘기를 하는데 예. 김용부 원장이 돈을 받으러 왔다는 부분도 솔직히 김용부 원장이 돈 외에도 따로 유동규 씨를 만나러 많이 왔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돈을 받으러 왔는지 안 왔는지 이 부분도 재판부가 그럼요. 네.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예, 뭐 제가 첨언드린 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도 재판부가 했다. 이 뭐 돈이 불룩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에서 굉장히 강한 신빙성이 연결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은 검찰이 알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이 얘기를 실토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각자 그때 구속돼 있고 불구속되어 있고 입장이 다 달랐고 대질 조사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각자 조사했는데 일치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혐의를 포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제가 법무사로서 법리 구성을 한번 가정적으로 해보자면 예. 김용 씨를 빼버리면 오히려 아무도 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만들었어도 공범끼리 저기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것이 이익 분배에 불과합니다. 아하. 저희들끼리 빼돌린 돈 나눠 가진 겁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죄가 안 되거든요. 예. 이미 최초에 빼돌릴 때 죄가 성립을 했으니까. 아하. 근데 김용 씨한테 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가 되니까 이 사람들도 준 거에 대해서 같이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 씨가 들어오면서 불리해지기만 하고 기소되고 추가 형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치되게 각자의 조사에서 별도로 같이 얘기했다. 이거는 사실 맞추거나 아무런 이득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변호사 말씀의 시각은 결국은 이들이 굳이 입을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죠. 일치된 진술을 할 이유가 뭐 어떤 여러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득이나 해석 이런 게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당시에 유동규 씨는 공무원 신분이었어요. 예. 그러면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들은 그게 설사 지금 가정은 김용부 원장한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데 본인 스스로 착복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다면 이건 상당히 형량이 높은 죄입니다. 예.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용 부원장이 빠진다 하더라도 유동규 씨에게는 나름대로 큰 죄가 될 수 있다. 아니 예. 근데 그렇진 않은 게 유동규 씨는 처음부터 이 대장동 4인방의 공범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형성된 범죄에서 가진 거는 별도의 뇌물이 아니라 그냥 같이 범죄 수익을 나눠 가진 걸로 알겠습니다. 구성을 예.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재판에 좀 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김용전 부원장은 대장동에 맡은 김만배 씨가 약속한 돈을 안 주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선 경선 자금 필요한 얘기를 했고 경선에서 이기려면 좀 이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20억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이것도 정민용 변호사의 오늘 증언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만배 씨가 이제 주기로 했다는 약정을 했다는 428억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지금 그 이익이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대장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그걸 좀 미리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만배 씨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안 주니까 그 얘기를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 그러면 그런 돈 쓰지 말고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했다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이제 2021년 2월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한테 돈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게 2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8억 4,700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미리 준비했던 돈 일부는 전달을 못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후 맥락에서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시점 이런 것까지 실제 또 돈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그게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예. 모두 나눠서 세 차례의 돈을 전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 지점에 있는 그 피의자들이 또 일관되게 진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그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일관되고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다녀간 다음에 1억 원이 사라졌다. 약 가져왔다. 뭐 농담 섞인 반응도 있었다. 이게 오늘 정민영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정민영 변호사가 또 하나 들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윤건영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 인선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부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경험한 얘기니까. 예.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과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다만 내가 들은 게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네 사람이 만났다더라.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 박관천 전 경정 그 청와대 경험에 의하면 사람을 뽑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고 했다. 이 부분 어떤 의미로 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대선에서 이제 이길 것을 상정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실질적인 경험 있는 게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고 보좌관 출신이고 또 국정상황실장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청와대 인적 구성이라든지 운영 시스템, 특히 박관천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경찰 출신이긴 하지만 또 청와대 민정에 있었고 또 이분도 예전에 그 뭡니까 이제 국정농단 관련돼서 뭐 이런 문건 유출 뭐 등등 관련해서 이제 그때 연루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특히 윤건영 의원은 친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또 친문의 핵심으로부터 본인이 어떤 끌어안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걸 유동규 씨와 함께 그때 만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예전에 이제 보도가 일부 나온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어떤 이 본인의 대선 당선을 겨냥해서 청와대 구성 자체도 이제 상당히 준비했던 뭐 그런 정황들로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결국은 핵심은 이재명 대표 선거를 위해서 정말 뒷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각기 다른 이제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됩니다.